안녕하세요. 모래선인장입니다. 저번에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 독서 영상과 리뷰로 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독서 영상을 찍다가 바보 같은 실수를 했더라고요. 공기청정기랑 가습기를 끄고 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 깜빡하는 바람에 영상 안에 소음이 심하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리뷰 영상으로만 간단하게 어땠는지 감상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하나뿐의 내용은 친환경 SF 러브로망이라는 장르 설명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대체 무슨 장르지?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끝까지 읽고 나니 그만큼 이 책을 잘 설명하는 장르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SF라고 불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간질간질해질 것 같은 이상적인 사랑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흥미로운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장르 문학을 굉장히 오랜만에 읽었어요. 최근에는 세계문학 전집 코너에 있을 법한 외국의 고전 서적들을 읽는 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맛으로 장르 문학을 읽는 거였지? 이 책의 주인공들과 꼭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죠. 환기하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문장 구조는 짧고 간결하지만 비유는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읽혔어요. 어쩌면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다음 이야기를 얼른 읽고 싶은 조급함에서 나온 속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구에서 하나뿐의 주된 내용은 하나와 경민의 사랑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려 노력하는 하나에게는 경민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민은 그렇게 좋은 남자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철이 없다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그런 성향이 매력적으로 비추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오래된 연인인 하나에게는 견뎌야 할 지점으로 느껴졌던 것 같네요. 그는 모험심인지 방랑벽인지 여행을 떠나기를 즐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는 혼자 남아 불안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경민은 유성우를 보겠다며 캐나다로 떠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소식이 뉴스에서 들려옵니다. 캐나다에 소형 운석이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유성우를 관측하던 사람들 가까이로요. 다행히 경민은 무사히 귀국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딘가 달라졌다고 하나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전보다 더 다정하고 진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달라진 점이 또 있었습니다. 피부에 있던 흉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가 하면 안 먹던 반찬도 척척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 견주자면 위에서 이야기한 달라진 점들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 불과할 겁니다. 그는 때로 입에서 강렬한 초록색 빛을 뿜어내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를 너무 수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국정원에 신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데이트를 대비해 전기 충격기도 구매하죠. 그러나 겁을 잔뜩 먹고 따라간 깊은 산속에서 경민은 하나에게 청혼합니다. 그들의 아주 지척으로 운석이 떨어진 직후였다는 것만 제외하면 전혀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경민은 운석을 보며 말합니다. 나도 저렇게 여기에 왔어. 이만광년을 너와 있기 위해 왔어. 하나의 눈앞에 있는 경민은 그녀가 알던 경민이 아니었습니다. 경민과의 거래를 통해 그의 모습을 대신 뒤집어 쓰고 지구에 온 외계인이었죠. 경민은 거래에 응하는 조건으로 우주 자유 여행권을 받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를 내버려 두고 저 먼 우주로 말이죠. 외계인 경민은 그녀에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왜 그녀를 찾아 지구에 왔는지를요. 외계인 경민은 하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우주 곳곳을 구경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를 발견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지구의 인간들은 너무나도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에 맞서 지구와 환경, 그리고 생물들을 보호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혼자 엔트로피와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고 많은 환경주의자들 중 왜 하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지만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하나는 외계인 경민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친구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죠. 많은 연애 이야기의 클리셰입니다. 외계인 경민과의 생활을 통해 하나는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충족감을 느낍니다. 그는 조금 특이하지만 헌신적인 남자친구였습니다. 둘은 망원경으로 우주 곳곳의 다른 행성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지구에 여행 온 외계인들에게 숙박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지구에는 없는 기술로 지구의 다른 생명과 환경을 보존하는 데 힘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죠. 그렇게 끝나면 좋았겠지만 연애소설에는 항상 사랑을 방해하는 역경이 등장합니다. 여행을 갔던 인간 경민이 지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혼란이었죠. 외계인 경민은 하나와 인간 경민이 제대로 된 결말을 맞이하기를 바랐습니다. 외계인 경민이 자리를 피해 있는 동안 하나와 인간 경민은 잠시 시간을 보냅니다. 인간 경민은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오랜 우주여행으로 몸은 단지 병들었다는 것을 넘어서 바스라지기 직전의 상태였죠. 하나와 인간 경민은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현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인간 경민은 하나의 곁에 외계인 경민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경민이 죽고 조금 지나 하나에게 외계인 경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둘은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이 책의 장르처럼 로망이라는 말에 어울릴 정도로 아주 이상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나이브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낭만적인 사랑을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구로 돌아온 인간 경민과의 대화에서 하나는 이야기합니다. 외계인 경민과는 대화가 끊이질 않고 매일 소리내어 웃는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가 죽기까지 반평생의 세월 동안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툭하면 싸우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데 말입니다. 경민의 성격에 답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다정하고 사려 깊고 한 사람만을 사랑해주는 존재는 드물 테니까요. 어쩌면 하나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왜 내게는 나만을 사랑해주는 다정한 애인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일이 없을까 하고요. 그럼 다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다정한 사람들도 때로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서는 경민이 외계인이라는 점에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관계에서 하나는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경민만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 사랑을 쟁취한 것처럼 보이죠? 2만 광년을 여행했고 하나를 설득했으며 지구까지 여행하기 위해 졌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는 한 게 없을까요? 만약 내가 하나였다면 나는 갑자기 나타나 내 남자친구 행세를 하는 외계인에게 마음을 줄 수 있었을까요? 입에서 초록색 불을 내뿜고 신체의 40%가 광석으로 되어 있는 존재를 순순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로서도 외계인 경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한 도전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나머지는 수월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한다? 그럴 수 있겠죠. 걔는 외계인이니까요. 단어 선택이 이상하다?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걔는 외계인이니까요. 외계인이니까 마법의 문장입니다. 그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존중할 수는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왜 이렇게 고쳐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걔는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꼭 나와 같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님을 발견하면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애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별개로 그 마음이나 애정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여느 연애소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민이 외계인이라는 것이 조금 특별한 지점일까요? 하지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작가의 통찰이 곳곳에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조연으로 설정된 가수 아폴로와 그의 팬 주영의 이야기, 외계인 경민의 망원경을 통해 본 다른 행성들의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의 종류에서부터
환경 문제를 거쳐 정치 체제에까지요. 하나의 소설 안에 이렇게 많은 주제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점은 통일성의 측면에서는 누군가에게 아쉬운 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증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소설이 전달하려는 바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정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움은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허를 채우려 노력하니까요. 누군가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책은 외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위로인 것 같습니다. 꼭 사랑을 하고 있거나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다정한 소설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볼테르의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로 뵙겠습니다. 모두 외롭지 않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